반갑습니다. 팍스경제TV 주식 박프로입니다. 네, 굿모닝 성공투자 아침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이 나가는 시간대는 아침 시간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이 방송은 녹화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 시점이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란토 오픈 채팅방 주식 박프로를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채팅방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다른 방법은 오른쪽 하단에 카메라 앱을 켜시고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카톡방으로 주식에 관련된 실시간 내용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주식 파쿠를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고 대화방에 오시면 종목 관련된 내용과 자료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카메라 앱을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주식 관련된 내용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5월장 들어서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 이 세계 경제 상황이 녹록치가 않은 상황이에요. 어떠냐? 자, 5월이라 생각하면 가정의 달이죠. 네, 따뜻하고 풍요롭고 한 달인데 이 따스한 기운이 시장에는 들어오지 않고 5월에 파란 물결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격언을 하나 보고 들어갈게요. 월가의 이제 주식 격언에 보면 5월에 팔고 떠나라. 자, 5월 들어서 좋았던 시장은 5월 1일 첫 개장일 뿐이었어요. 그 이후에는 시장에 대한 하방 압력이 더 가중되고 있는 시점이었고요. 자, 5월에 팔고 떠나라고 했는데 자, 지금 저희가 팔지 못한 상황인 거죠. 주식을 들고 있는 상황인 거고 손절을 하는 부분이 지금 시기가 아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인내를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지금 시장을 올라가려고 할 수 있는 매수세가 주체가 뚜렷하게 없고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좋은 소식이 없다고 하면 나쁜 소식이 다 나오고 시장에서 나쁜 소식만 녹여진다고 하면 그 다음엔 좋은 소식으로 나올 내용뿐이 없겠죠. 5월에 팔고 떠나라, 이 말이 왜 나왔냐면요, 5월 시장 대비해서 다른 달보다 수익률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5월은 관망하고 지켜보자, 좀 여유를 가지고 보자는 뜻으로 인식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5월은 주의하실 점이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어떻게 보냐, 시장이 오를 듯 말 듯 하면서 찔끔찔끔 올라서 지금 하방 압력이 커서 지금 내치고 있어요. 하방으로 내치고 있을 때 반등 구간에선 차익이 되는데 지금 이미 4월에 주식을 들고 온 상황인 거고, 지금 미국의 공격적인 긴축적인 부분으로 이 투자 심리가 지금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을 안전자산으로 지금 넘어가는 상황인 거예요. 주식에 대한 부분이 지금 메리트가 이전보다 저조하다. 그 인플레에 대한 부분이 가장 더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최고 수준으로 지금 물가가 더 상승, 강한 긴축, 이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자, 미국 경제가 침체 구간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안 좋은 쪽으로. 자, 골드만삭스에서는요, 2년 안에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이 35%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피부로 느끼는 체감 지수는 더 크게 가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작점이에요. 그 시작점이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형태인 거고요. 다음으로 보면은 요즘에 가장 큰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를 보면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전보 스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냐? 금리를 인상해서 이제 경제에 대한 이 인플레이션을 막아보겠다는 건데요. 돈을 더 풀지 않고 묶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빅스텝, 시장에서는 빅스텝으로 0.5포인트 인상된다.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빅스텝보다 더 높은 상승률이죠. 근데 요즘에 더 특이한 거는 전보 스텝에 대한 이제 용어가 또 나오고 있어요. 전보 스텝, 빅스텝을 2번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껑충 나아가는 상황인 건데요. 이게 시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어떻게 단계적으로 올리는 건지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요.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패닉이 나가겠죠.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라도 시장을 이 주식 자금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이 경계에 대한 부분을 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방안은 미국 관점에서는 일시방편으로
우선은 방어적인 부분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초점을 둔 상황인데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나올수록 시장은 변동폭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증시 자금이 안정자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 5월 시장은 어떻게 해야 되나 보시면요. 지금 상황에서 손절을 해야 대한 부분, 자, 손절은 나쁜 투자 관점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손절보다는 버티고 인내하는 마음이 더 큰 부분이에요. 자, 손절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손절이란 말은 이 경제 용어에서 있지만서도 주식 거래할 때 이게 이익이 더 날지 않을 거라고 봤을 때 현재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주식을 파는 건데요. 자, 지금 상황에서는 손절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하방 압력에 대한 부분이 가중되고 있고 다시 하방을 지지하고 이제 올라오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손절을 한다? 뭐 기존에 있는 현금 자산에 대한 비중이 있다고 하면 다행일지언정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거나 뭐 적극적으로 지금에 대한 부분 손절하는 부분보다 관망을 하고 버티고 좀 인내하고 시장의 흐름을 좀 잘 파악을 하면서 어떻게 흐름을 맞추고 있는지, 대외적인 부분이 밸런스가 맞고 있는지를 한번 형태를 보면서 지금 시장을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격하게 비중을 100%를 실어서 종목에 대한 부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한 템포 죽여가면서 어떠한 흐름을 진행할 건지 차근차근 밟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급하지 않아요. 지금 시장 5월장이고요. 5월 시장보다 더 느긋하게 가서 올 하반기에 수익을 쌓아가는 방향, 그리고 버티고 좀 주식을 좀 인내하면서 흐름이 전일 종가보다 오늘 종가가 더 높은 가격으로 끝난 흐름을 잘 탐색하면서 흐름을 잘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자, 시장에서는 이렇게 빅스텝, 자이언 스텝, 전보 스텝 이러한 키워드를 만들어내면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장을 보면서도 불안불안한 상태인데 주식시장에는 항상 변동폭이 있습니다. 그 변동폭을 어떻게 노리느냐, 노림수로 시장을 접근하면서 봐야 되겠죠. 자, 시장, 우리 경제를 볼 때 대외적으로 좋은 내용은 사실 없어요. 가격에 대한 상승, 수급의 불균형, 그 다음에 수급의 악화에 대한 불균형 때문에 이제 거래가 많아지고 가격이 상승에 대한 부분인데요. 대외적인 이제 상황을 봤을 때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인데, 자, 중국은 우리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죠. 물건을 제조 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코로나 발생 지역으로 전면 봉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큰 포인트로 좀 생각을 하고, 이 전면 봉쇄로 인한 공장들이 운영이 못하면 이제 수급 불균형이 생기겠죠. 그거에 대한 중국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전쟁에 대한 리스크,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러시아에 대한 부분이 이제 협상에 대한 부분이 있다가도 다시 또 전쟁을 지연되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또 다른 물자를 협력하면서 다시 전쟁을 돌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휴전 상태에 대한 꼬리가 없어요. 이 세계 경제에 대한 타격이 있는데요. 원자재, 원유, 곡물, 거의 모든 가격에 이 전쟁에 대한 이슈로 가격에 대한 변동폭이 되게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이 전쟁의 이유인 부분도 있는 건 있지만서도 이 전쟁에 따라서 이 원자재에 대한 부분이 꼬여가고 있습니다. 시점이 전쟁하고 맞물리고 미국하고도 맞물리고 중국하고도 맞물리고 세계가 주고받고에 대한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유럽도 정도가 더 심해지고 불확실성. 자, 불확실성은 하락을 진행을 하는 이유인 거죠.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 없어요. 기대감에는 어떻게 보면 상승을 이제 일으키지만서도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은 다시 돈을 가져가는 입장인 거죠. 다음으로 보면 신흥국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신흥국. 미국에 대한 긴축 금리가 급격히 상승함으로써 이 상승이 나옴으로써 이제 살인적인 물가가 진행되는데, 자, 요즘에 뭐 휴지를 사들려고 가려고 해도
현찰을 들고 가도 현찰 이 묶음이 휴지 박스만큼 가져가야 된다는 상황이 되고, 이 지폐에 대한 이 현물가가 이 값어치가 없으니까 최악의 경우는 이 스리랑카의 경우는 이제 디폴트를 선언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디폴트 선언하면서 이 여타의 다른 국가들도 계단식으로 여파가 좀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두 번째는 요즘에 또 엔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일본도 다시 40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제 불안한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좀 불안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일본은 어떻게 보면 지금 내수로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근데 내수로만 진행되고 있는데 고유가 시대로 진행되고 있고, 엔저로 인한 또 수입 물가가 상승되고 있고, 또 원자재에 대한 부분이 또 상승이 되면 기업에 대한 손익이 악화되고 있고, 기업이 돈을 못 벌면은 또 개인에 대한 소비가 또 줄어들고 있고, 지금 다 줄어드는 거예요. 임금 상승은 없고 일자리도 줄어들고, 지금 추가적으로 곡물도 원자재 상승만 있지 서민들에 대한 물가에 대한 부분은 비상인 거죠. 주머니에 잔고가 없어요. 돈이 돌고 돌아야 되는데 원자재 가격은 상승되고 있고, 돈은 풀지 않고, 돈은 묶여 있고, 돈과 값어치는 줄어들고 있고, 지금 이렇게 돼서 세계 시장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돈맥 경화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 지금 막혔어요. 원자재 가격만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수급에 대한 악화가 있다. 우리 경제가 지금 세계적으로 미국과 대외적인 여타의 나라에 대한 밸런스를 지금 목을 재고 있는 거예요. 살짝 되다 다음번에도 또 압박을 가하고, 또 추가적인 또 압박을 가하고, 어떻게 압박을,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시기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시장에서. 최근 차트를 좀 보면서 진행해 볼게요. 노란톡방 주식 다큐를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고 대화방에 오시면 종목 관련된 내용과 자료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카메라 앱을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주식 관련된 내용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차트 안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지금 미국 다우지수인데요. 오늘 녹화 일자는 5월 10일입니다. 네, 전일 급락세가 나왔는데요. 5월 들어서 지금 추세에 대한 4월 달에 대한 추세에 대한 부분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역행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삐딱하게 서 있습니다. 추세를 보시면 하방으로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형태의 모양새를 그리고 있어요. 지금 좀 특이점은요, 5월 들어서 하방에 대한 거래량이 나왔다는 점, 그리고 4월 저점을 갱신하고 있다는 점, 4월 저점보다도 2월 저점도 2월에 대한 저점을 또 다시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 좀 불안함을 더 키우고 있다는 상황인 겁니다. 4월 달보다도 지금 2월 저점을 갱신하는 게 조금 오늘에 대한 하락의 맥락인 거고요. 종목별에 대한 부분보다도 실망에 대한 매물, 그 다음에 지금 지수에 대한 부분이 상방으로 올라가려는 힘보다 하방으로 압력이 더 가해지는 부분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2월 구간대를 이 저점 이탈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 다우지수는 2월 저점보다도 전일에 대한 포인트가 더 갱신했다는 부분입니다. 이 포인트예요. 오늘 저점도 갱신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선물지수는 지금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추가적인 이 방향의 행보가 하방을 지금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나스닥도 동일해요. 나스닥도 보시면 추세에 대한 부분은 하향으로 기울어져 있다. 하방으로 기울어진 형태인 거고 4월 저점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의미가 없어요. 이미 방향은 기울어져 있어요. 올라가는 상황세가 아니고 지금 다시 끌어올리려고 하면 추가적인 매수세가 보여야 되는데, 지금 상승에 대한 압력보다도 하방에 대한 압력이 강하다.
3일간의 양봉이 그려져 있지만 4월 달에 대한 저점이 5월에 이제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볼 수 있고, 자, S&P 500이 보면은 전일 4100포인트를 깨지 말았어야 됩니다. 근데 보시면 4100을 깼어요. 이게 조금 의미적인 부분이 크거든요. 4100에 대한 부분. 자, 여기입니다. 4100포인트. 요 부분은 지켜줘야 심리적인 안정권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이미 4000포인트를 지난 상태인 거고, 어느 구간까지 내려갈 건지는 관망세로 봐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시장. 관망세로 좀 입혀보고, 시장이 더 이상의 하락에 대한 부분이 전일보다 저가가 갱신하지 않으면 다행으로 좀 보고 흐름을 좀 판가름 하겠습니다. 지금 지수는 내려가고 있는데요. 상승하고 있는 거는 한 가지예요. 네, 원달러 환율이죠. 환율에 대한 부분이 되게 부담감으로 지금 작용되고 있습니다. 부담감. 글쎄요, 이게 환율이 좀 안정이 돼야 우리 국내에 투자 자금이 다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주식을 매수하는 것보다 환차익으로 나가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인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좀 볼까요? 지금 원달러 환율은 지금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 전쟁으로 인해서 단기간에 좀 급락이 나왔었죠. 지수의 변동폭도 있지만서도 환율에 대한 변동폭도 컸습니다. 지금 환율이 또 오늘 고점을 갱신했어요. 오늘 종가에 대한 환율이 1278원, 거의 이제 1300원대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부분이 위험한 구간이에요. 보시면 2020년대에 1296원이 전고점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 전고점을 쌍봉 역할을 하면서 다시 환율 안정세를 입히는 하향 곡선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환율의 강세가 뚜렷하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환율에 대한 방어가 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환율이 꺾일 지금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형태라고 보시고, 5월에 들어서 아직까지 외국인의 뚜렷한 매수 행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5월 3일 잠시나마 이제 매수대가 들어왔지만서도 4월 구간에서도 외국인의 매수세는 뚜렷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이 저가 메리트만 있지 지금 추가적으로 외국인의 자금들이 들어와서 쌓고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니거든요. 시기적으로 좀 난해합니다. 오늘 녹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지수도 2600포인트를 깨고 올랐어요. 깨고 올라온 게 심리적으로 저희 2월달 기준으로 지수 포인트를 2600을 깨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5월 10날 오늘 기점으로 2600포인트를 깨고 오늘 최저점으로 2553포인트를 찍고 이제 올라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지수가 상방으로 돌아설 것인가? 사실 그거를 지금 장담해서 오늘이 저점 찍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죠. 지나고 나봐야 이 저점에 대한 구간이 지나갔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구간이 5월이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직 뚜렷한 행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개인들은 지금 주구장창 돈을 끌어다가 사들이고 있고, 기관도 사는 척 하면서 다 매도를 하면서 나간 상황인 거고, 외국인은 살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행보예요. 지금 지수가 오늘 저점을 갱신하고 색깔은 양봉이지만서도요, 이게 물량이 희석이 되는 건지 시장에서 지나고 나봐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에 대한 반등폭은 되게 우리나라에 대한 역할로 보면 참신하게 지수 방어를 되게 잘한 겁니다. 다만 달러에 대한 부분이 지금 강세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지만 지수 방어는 오늘 잘했어요. 지수에 대한 방어는 좀 칭찬해주고 싶고, 코스닥을 좀 보시면 코스닥도 동일합니다. 저희 코스닥 지수가 지금 1000포인트에서 하방세로 내려왔지만서도 원래 900포인트 전으로 오면 괜찮거든요. 근데 오늘도 이 800포인트 초반을 찍고 내려왔어요. 그래도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오히려 더 탄력성은 더 좋습니다. 탄력은 좋은데 지금 큰돈이 들어오려면 씩씩하게 코스피 지수가 조금 화량으로
수급이 좀 들어가 줘야 되는데요. 수급이 지금 약하다는 거, 대형주 수급이 약하다는 거, 매수세가 약하다는 거, 지금 개별 시장이지 대형주 장세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런 점 참고하시고, 지수에 대한 흐름, 해외 지수에 대한 흐름, 원달러에 대한 가격에 대한 흐름 체크해 보시고요. 좀 이렇게 느긋하게 좀 봐야 될 시기예요. 지금은 빠르고 따로 투자할 돈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멈칫하는 게 더 오히려 대응하는 데는 더 플러스적인 요인이 더 많다. 단기적으로 하방의 압력이 가해졌을 때 저가 매수해서 종목이 튀어오르면 차익하고 다시 지켜보고, 지금 사실상 올라오는 거에 대한 부분을 차익을 하면 다행인 거예요. 언제 올라올지가 문제인 거죠. 종목에 대한 부분. 시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요, 인내. 중요한 건 마음을 좀 놓아놓고 하락에 대한 부분도 지켜보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느긋하게 보자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급하게 매수매도 잦은 손실이 일어나면 계좌에 대한 부분이 손실이 더 가중되는 시점입니다. 방어를 하는 입장으로 대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방어입니다. 5월 시장은 인내와 방어로 관점으로 진행하는 게 살아남고 다음 페이지를 봐야 되는 거죠. 되게 어려워요. 어려워도 시장을 어떻게 하루 정도는 팔짱을 좀 끼면서 느긋하게 보자는 겁니다. 노란톡방 주식 다큐를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고 대화방에 오시면 종목 관련된 내용과 자료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카메라 앱을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주식 관련된 내용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종목 얘기 들어가기 앞서서 내용을 조금 편안한 얘기로 좀 진행할게요. 너무 진중한 얘기만 하면 너무 러프하잖아요. 지금 너무 힘들고 힘든 시기에 좀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을 첨가해 봤는데요. 내용은 이동평균선입니다.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5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 선 그리기 나름이에요. 기준선을 통해서 만든 선인데요. 내용을 들어가면요, 일정 기간 동안 주가가 산술평균값인 주가 이동평균선을 차례대로 연결해 만든 선. 자, 좀 애매하죠? 그러면 주가와 거래량 및 거래 대금을 매일 변하지만 특정 기간을 놓고 보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진다 라고 이제 수치화한 거예요. 숫자로요. 숫자를 보고 기간을 보고, 이 이동평균선은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는데요. 이런 기간을 나누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단기는 5일 또는 20일로 이제 표기를 하고 있고, 중기는 60일, 장기는 120일, 이렇게 기간을 자르기에 따라서 평균선을 좀 나누어지고 있어요. 자, 이런 이동평균선의 가장 특이점은요, 일정한 기간입니다. 중요한 멘트는 이동평균선에서 기간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기간. 시간 개념이 가중되어 있다, 녹여져 있다. 이동평균선 안에서는 일정 기간의 주가가 변동하는 이유가 이 종가 기준으로 가격을 종가 기준으로 선을 이은 거예요. 선을 이은 거다. 이어진 종가의 기준으로 이어졌으면 종가가 올라가면 이동평균선을 우상향하고 있겠죠. 반대로 이동평균선이 하방이면 일정 기간의 주가에 대한 평균이 하방으로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조금 더 설명하기 쉽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단순하지만 가격에 대한 평균이 변하는 것을 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가격이 변하는지 이거를 조금 쉽게 풀이되면 주식이 변동하는 이유하고 동일합니다. 상점에서 정가가 5만원짜리에 대한 제품이 있어요. 근데 5만원이에요. 자, 시작되는 금액이 5만원인데 판매하는 납품가가 실질적으로 소비자한테 가는 금액이 세일을 해요. 세일을 하는데 정가 기준으로 5만원인데 A라는 업체에서는 4만원, 다른 업체에서는 45,000원, 43,000원, 52,000원, 48,000원 편차가 있어요. 가격이. 그러면 이 가격에 대한 편차가 있지만서도 4만원인 구간, 45,000원인 구간, 43,000원인 구간, 52,000원인 구간, 48,000원인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평균치는 정가보다 낮습니다. 정가보다 낮아요. 그래 버리면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은 선이 하방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거죠. 정가가 5만원이고 판매처에 대한 단가들이 판매를 하면 이 평균치를 따지면 45,600원입니다. 그러면 5만원보다 낮아요. 현 시세에서는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거죠. 가격이 하락에 대한 부분이, 할인을 하든 물량이 많아지든 수요가 판매량이 없어지든 인기가 없든 에 대한 부분이, 정가에 대한 가격이 내려다지면은 이동평균선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보면 이동평균선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정가의 기준으로 상승을 보여지는 거예요. 자, 5만원짜리에 대한 정가가 있어요. 근데 판매처에 대한 가격은 다르다고 보면, 업체에서는 5만원, 뭐 55,000원, 53,000원, 52,000원, 되려 58,000원 가격에 대한 편차가 있습니다. 5만원 기준으로 55,000원, 53,000원, 52,000원, 58,000원 가격은 상승해요. 그 평균 5만원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가는 53,600원을 표기됩니다. 근데 이 A, B, C, D, E를 이 5군데를 본다고 하시면, 이게 이 5만원에 대한 부분을 하루의 종가로 보시면 됩니다. 종가로 보시면 이 가격이 기준에 대한 5만원보다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동평균선을 되게 좋아해요. 이동평균선이요, 제일 좋은 점은 가격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평균치보다 전일 기점으로 상승세가 3일간의 가격 이동평균선이 3% 변동세 이내면 횡보를 하고 있는 거고, 3%를 벗어나게 되면 또 가격 이동평균이 3%, 5%를 벗어나게 되면 가격이 벌어지는 겁니다. 가격이 벌어진다고 하면 상승이든 하락이든 시세가 나온다는 거죠. 자, 주식은 뭐예요? 거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죠. 매수와 매도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 가격이 벌어진다는 뜻은 상승과 하락이 발생되는 거죠. 하락에 대한 부분은 대응을 해야 되지만 상승에 대한 부분도 똑같은 대응입니다. 가격이 왜 벌어지는 이유는 매수와 수요와 공급에 대한 편차이겠죠. 이 이론적인 부분을 좀 나열하면요, 이동평균선은 가격에 대한 위치, 이 주가에 대한 위치가 방향성이 어디로 가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다시 추가적으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인 건지, 주식을 보는 자기 위치의 가격대를 상승에 대한 가격에 기울어든지 하락에 대한 압력이 더 큰지, 이 가격에 대한 평균치를 보면서 시세에 대한 부분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도 보여집니다. 자, 다음 챕터입니다. 다음은 이슈와 키워드에 대한 얘기인데요. 최근 들어서 삼성 관련된 종목이 가장 그래도 낫다. 4월장에 들어서는 삼성 관련된 로봇 관련된 이슈가 가장 컸죠. 삼성이 로봇에 대한 부분을 전폭적으로 진행하겠다. 자, 이제 5월 들어서는 두 번째 다음 이야기가 나왔어요.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통신 시장인 미국에서 1조 원 규모의 5G 이동통신 장비 수주에 성공했다. 이게 지금 5월에 들어서는 이게 가장 큰 이슈거든요. 다만 아쉬운 게 미국발로 인해서 이 5G 관련된 종목들이 더 기세를 풀 수 있었는데 지수에 대한 압박으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오늘에 대한 부분은 키워드는 5G입니다. 5G. 이거 어떤 얘기냐면, 삼성전자는 이 DC 네트워크, 자, 미국의 5G를 구축하는 이 회사입니다. 장비에 대한 공급 수주를 약 1조 원, 삼성전자의 5G에 대한 부분을 두 번째 역대급 규모로 수주 공시가 나왔습니다. 되게 우리나라한테는 좀 인상적인 부분이에요. 뭐 다른 업체도 아니고 미국과 관련된, 그 다음에 누구와? 삼성전자가 금액은 1조 원 수준의 금액을 가지고, 시장에서는 되게 핫하죠. 왜냐면 삼성전자와 연관된, 그 다음에 5G하고 연관된,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필두로 시장이 국내 업체들하고 많이 먹이사들이 되어 있죠. 이런 부분이, 삼성전자는 이제 5G를 넘어서 이제 6세대 6G까지 지금
기술에 대한 부분을 선점을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6G에 대한 포럼이 진행되고 있고, 세계 전문가들과 함께 포럼을 열면서 향후에 대한 대책을 또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은 미국의 이 5G를 구축을 위한 초석을 삼성전자가 진행하고 있다 라는 점을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에 이제 접근하는 거죠. 누가? 삼성전자가. 얼마만큼? 수주 규모는 1조 원. 이 부분을 체크를 하고 시장을 조금 들여다보면 종목이 보일 거예요. 종목을 접근하기 전에 이런 기사가 왜 나왔는지를 보면서 5G를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자, 이제 5G는요, 우리가 이 4세대 이동통신 이후에 그 다음 이제 기술로 나온 건데,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선보인 기술입니다. 이 5G가요. 근데 이 5G에 대한 부분을 우리나라 최초인데, 이 기술을 미국에다가 갖다 팔겠대요. 그리고 최신형 아이폰 기준으로 5G 평균 이 다운로드 속도가 전 세계 중에서 서울이 제일 빠르다고 합니다. 그만큼의 이 우리나라가 원천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 5G가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장점을 조금 짚어보면요, 노란톡방 주식 파프를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고 대화방에 오시면 종목 관련된 내용과 자료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카메라 앱을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주식 관련된 내용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과거와 달리 스마트폰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통신만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 보면 핸드폰이 다 컴퓨터로 인해서 저희 주식 매매할 때도 MTS로 시세 보고 흐름 다 보고, 굳이 요즘에는 이제 PC 컴퓨터가 필요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PC는 이제 어떻게 막 하향 산업이 되는 거죠. 이제 핸드폰이 그걸 대신해요. 가정에서 쓰는 PC는 업무용으로만 쓰는 거지, 실생활에서 크기만 크고 편리한 부분이 없죠. 휴대성이 없으니까. 보면은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 스마트폰만 해도 이제 생생하게 할 수 있는, 다중으로 할 수 있는 원격 게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VR, 현실 세계에서 이제 가까운 이제 VR 안경을 끼면서 이제 진행하는 건데, 안경 끼면서 뭐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폭발물 원격 제어를 하면서 제거하는 작업, 굴삭기, 뭐 중장비 같은 내용도 있고요. 조금 피드백이 빨라야 될 로봇 수술에 대한 부분, 이거 중요한 거죠. 왜? 생명과 가장 직결된 부분이니까. 이 원격으로 이제 수술을 집도하고 의사의 이제 조종의 난이도를 더 이제 능률을 높일 수 있고, 수술에 대한 부분을 성공률을 더 높게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G 대한 통신망을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이 쏟아지는데, 이제 구글 글라스, 그 다음에 드론, 정보를 접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5G를 이제 실생활에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 전역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인터넷 속도 되게 빠르잖아요. 근데 미국과에 대한 그 외국에 대한 부분은 국내와는 다르게 그렇게 풍족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죠. 근데 이 원천적인 우리의 이 이동통신 기술을 미국에 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이슈가 또 나오냐. 자, 그러면 5G가 장점만 있는 게 아니죠.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보완해 가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단점이 있어서 5G를 못 써,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단점은 이 정도에 대한 부분으로 안고 가는 거예요. 자, 보안에 취약하다는 부분입니다. 자, 많은 정보를 기지국 단위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해킹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해킹을 막으려고 하는 다음의 장치가 필요하겠죠. 어떠한 장치?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부분으로 방어할 수 있는 또 다른 업체들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업체 쪽이 또 이슈가 되겠죠. 두 번째, 자, 5G가 이제 지원되면서 스마트폰이 발열이 심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술 집약적인 이런 산업에서 발열 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겠죠. 다만 시간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이겠지만요, 발열을 좀 나온다는 것만 좀 확인하시고, 발열은 이 주파수를 잡기 위해 이제 전파 강해짐으로 따라서
이 데이터가 급증되고 이제 부하가 많이 이제 걸리는 건데요. 그냥 열이 심하다 이제 라고 확인하시고 5G에 대한 또 단점은 이제 실생활에서 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요금제가 좀 다소 비싸다는 거예요. 65,000원, 75,000원짜리로 이제 쓰여지는 부분이고, 요금제가 너무 이제 지나치게 이제 비싼 부분으로 이제 저가에 대한 부분을 또 요금제를 나오고 있지만서도 저가는 대략적으로 이제 사용하는데 좀 제한적인 부분이 좀 있다라고 이제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5G를 제가 언급드렸는데요. 자, 5G에 관련된 내용은 요거 오늘 하나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5G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선보인 기술이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 기술을 누가? 삼성전자가 어디에? 미국에 얼마치? 1조 원어치를 수주를 받았다. 그러면 이거 1조 원이 삼성전자만 수혜를 입느냐? 아니죠. 우리나라에 삼성전자와 연계된 이 5G를 관련된 업체들이 있겠죠. 첫 번째 종목은요, 다산네트워스. 삼성전자 얘기 듣다가 다산네트워스 들여다보면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삼성전자 인해서 수혜가 받는, 삼성전자 지금 변동폭 없죠. 자, 우리는 수익 관점으로 변동폭이 있는 종목이 왜 수혜가 있는 종목을 찾아야죠. 그래서 기본적인 관점을 들여다보고 종목을 접근하는 건데, 인터넷 데이터 통신에 필요한 각종 네트워크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증가에서도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 요거는 좋은 내용이 아니죠. 좋은 거랑 나쁜 거랑 확인하면서 뭐 매수할 건지 매도할 건지, 매수를 하지 말아야 될 건지를 나눠야 되겠죠. 자, 그럼 매출처는 어디? SKT, SK 브로드밴드, LG U+의 기간 통신 사업자하고 거래를 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노키아 등의 이제 통신 장비 업체를 진행을 하고 있고, 글로벌 통신사들이 5G에 대한 투자를 확대. 그럼 어떻게 이목이 집중되나? 다산 네트워크로. 왜? 5G. 자, 이런 내용이 이 미국의 광통신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하고 네트워크 장비를 수출하고 있는 모습이다. 자, 그러면 이 이목이 이제 다산 네트워크로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다산 네트워크를 차트를 조금 보고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자, 다산 네트워크 최근 들어서 5월 4일날 5G에 관련된 이슈로 거래량이 좀 튀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가장 큰 거래량이죠. 이 구간대 5월 4일입니다. 5월 4일 구간대인데 좀 줄여서 보면은요, 올해 들어서 가장 큰 거래량이에요. 5G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시작이라고 하면 다산 네트워크도 지금 매수 관점 변동폭이 있지만서도 7,500원 가격대 한번 진폭이 일어나서 지금 잠잠하는 구간대인데요, 단기적 관점으로 지금도 사라져 있다, 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5G에서도 강력하게 시세가 나오고 들쑥날쑥하지만서도 7,500원 이하에서는 다산 네트워크도 흐름적으로는 괜찮다고 볼 수 있겠어요. 다음 종목은 이루원입니다. 이루원. 자, 이루원도 동일 계열의 이제 내용인데요. 이동통신사를 통한 안정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매출 신장액 및 영업이익률을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편하게 보시면 돼요. 2003년도에 이제 코스닥 성장을 진행됐는데요. 바로 이거는 흐름을 차트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루원은 가격대가 되게 낮은 범위에서 이제 올라왔어요. 자, 5월 4일이죠. 동일하게 5월 4일날 지금 5G가 이제 처음 시작된 시세가 이제 붙여진 게 5월 4일입니다. 5월 4일 날에 2,500원 기준으로 더 가격적인 부분이 점진적으로 올라왔죠. 자, 5월 4일 기점 이후로 시장이 좋진 않았어요. 시장이 좋진 않은데 5G에 대한 폭발적인 이슈로 시장에서는 이렇게 가격이 더 레벨업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이 가격이 레벨업이 되고 있는 시점이 이전에 로봇에 대한 그 매수세가 들어온 거랑 같은 맥락으로 좀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 이 종목들이 로봇을 지금 보자고 하는 게 아니고, 로봇 다음의 테마가 5G, 5G로 시점을 좀 돌려서 로봇이 4월 달에 큰 이전의 이슈가 되었다고 하면 이번 챕터에서는 5G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가격에 대한 변동폭이 더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보시고요.
지금 보면은 5G 자 1호원을 최근 들어서 이렇게 외국인 매수세가 좀 지긋하게 들어온 내용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 체크하면서 뭐 이런 부분은 이제 가격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인 거고, 상당 구역에서 가격 변동폭이 있으니까 가격의 변동폭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이제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들어갈게요. 노란톡방 주식 파프를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고 대화방에 오시면 종목 관련된 내용과 자료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카메라 앱을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주식 관련된 내용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5G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다음 종목은 기산텔레콤입니다. 최근 5월 들어서 기산텔레콤도 시세가 많이 붙고 있어요. 기산텔레콤은 초반에 도심 항공교통으로 인한 이슈가 이제 붙었거든요. 도심 항공을 진행하다 보면 통신하고 같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항공도 이 항공 항행 안전 무선 장비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기산텔레콤을 보시면 도심 항공에 관련된 전자장비 플러스 5G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재료가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죠. 주력적인 제품은 이 중계기, 가장 중요한 건 중계기입니다. 중계기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면서 이 기산텔레콤에 대한 수요가 더 이슈가 되는 거죠. 통신 사업자에 납품을 함으로써 지금 상황에서는 매출이 좀 감소되고 있지만, 적자도 전환되고 있지만, 지금 시기에 대해서 매출이 다시 돌변할 수 있고, 지금 상황에서 다시 시세가 이목이 되고 매출이 다시 레벨업 될 수 있는 시점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중계기, 그 다음에 유선, 무선 통신 장비에 대한 부분에 주력으로 사업을 진행되고 있고, 국내 통신사와 이제 해외적인 부분이 이제 다시 판로가 생긴 거죠. 삼성으로 인해서 미국 관련된 부분으로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방산 장비, 그 다음에 항공용 장비, 통신 장비입니다. 항공 관련된 그런 수주가 양호한 모습으로 보이며 매출이 이제 회복이 되는 기점이 되는 거죠. 이번 시점으로 돼서 원가 관련된 부분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슈가 되고 있지만서도, 지금 미국에서 5G에 대한 관련된 이슈가 국내 기업에서는 또 다른 기산텔레콤에 쏟아지고 있다 라고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보시면 3월 4월 흐름이 좀 견조했어요. 지지부진하다가 가격에 대한 파장이 5월 들어서 5월 초반에 5G에 대한 관련된 이슈가 접목되면서 시장의 이슈가 폭발적으로 일어난 거죠. 시세가 점진적으로 5,000원 기점을 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가격대 6,000원도 잘 지지해주고 있고, 토탈적인 금액을 보시면 최근 들어서 기산텔레콤에 대한 부분이 6,000원을 가격대를 건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거래량이 나오고 이슈가 나온다고 하면 기산텔레콤은 지금 시점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하방 압력보다 상승에 대한 압력이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장세가 나쁜 상황에서라도 기산텔레콤에 대한 주가는 지금 저점을 방어하고 있고 종가 기준을 올리려고 하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시고 5G 뿐만 아니라 항공전자 관련된 도심 항공 교통 사업에 육성되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고요. 이 6,000원 가격 구간대를 잘 지켜준다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 라고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산텔레콤 이렇게 체크하고 가시고요. 종목에 대한 궁금하신 점은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확인하시고 노란톡 입장하셔서 종목에 관한 부분은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 이 내용 참고하시고 노란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5G, 지금 지속적으로 5G에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FR텍 동일합니다. 네, 이동통신 중계기 제조 전문업체, 중계기예요, 중계기. 자, FR텍이 좀 탄력적인 부분이 매출은 감소했지만 이 순수익이 흑자 전환. 이 내용 좋아요. 네. FR텍이 그래도 규모에 대한 크기가 좀 파이가 더 크다고 보는 게, 다른 업체들보다 미국, 일본, 이제 소재에서 이제 해외에 대한 판매 법인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이렇고요. 또 좋은 내용은 부동산 평가 금액 이익이 증가로 순이익이 또 흑자 전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이 FR텍은 부동산에 대한 가치평가도 같이 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통신사들이 보수적인 투자 지속에서도 글로벌 통신사의 5G 관련된 투자는 확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FR텍은 여차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요,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를. 왜 상한가를 갔겠어요? 그만한 매수에 대한 뚜렷한 명분이 있거든요. 명분이 있었을 때 5월 4일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상한가를 간 기록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고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5G 종목을 지속 언급드리고 있는데 그 언급드린 종목 중에서 제일 핫한 종목은 FR텍입니다. 탄력도 좋고요. 앞서 말씀드린 다산네트워크스, 이루원, 기산텔레콤보다 어떻게 보면 탄력이 좋은 거는 상한가를 갖는 기록이 있다.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더 많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상한가를 간다는 뜻은 시장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 5월 4일 날 상한가를 진입을 했습니다. 다음날 하루 쉬고 그 다음에도 28% 상승률이 보여진 거죠. 다음날에도 17% 매수가 매수를 부르는 종목입니다. 어떻게? 강력한 상승이 단기간에 20% 30%씩 껑충껑충 올라와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세 종목보다 탄력적인 부분은 FR텍인 거죠. 이런 관점을 봤을 때 거래량도 탄력성도 좋은 종목으로 FR텍을 말씀드린 건데, 자, FR텍 조정이 있을 수 있어요. 조정 구간으로 본다고 하지만 5G에 대한 관점, 앞서 말씀드린 다산네트워크스, 이루원, 기산텔레콤, FR텍, 저는 FR텍을 누차 지속적으로 관심 종목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종목 세 종목 있죠. 다산네트워크스, 이루원, 기산텔레콤. 근데 저는 마지막 종목인 FR텍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겠다. 다른 종목은 흐름상 5G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같이 관심 종목에 추가해 놓고 FR텍을 메인 종목으로 지켜보겠다는 뜻이에요. 자, FR텍 보시면요. 자, 오늘 저희 FR텍은 저희 회원들도 수익 난 종목입니다. 자, 요 구간 상한가를 저는 이 마디는 다 먹지 못했어요. 어떻게 수익을 할 건지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오시면 이러한 내용들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대화방에 오시면요, 이 종목 관련된 내용과 자료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카메라 앱 켜시고요, 네, 우측 하단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참여하시면 저희와 이제 실시간으로 주식 관련된 내용을 같이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종목 관련된 시세를 같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에 대한 키워드는 5G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드렸고 5G에 대한 종목군도 앞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자, 우리의 5월 시장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자, 왜 녹록하지 않은 이유는 앞서 또 말씀드렸는데, 시장이요, 안 좋은 얘기만 나오면 불안해지죠. 마음의 심리를 보는 것도 상승에 대한 부분보다 하방에 대한 부분이 사람인지라 어려워요. 얼마만큼의 하락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는 불안한 거죠. 불안한 감 때문에 시장에 대한 매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슈가 있고 테마가 있고 그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하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가만히 있으면 누가 도와주질 않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에 발맞춰서 준비를 하고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 관심을 갖고 있어야 시장에서 그 수익을 내 주머니로 옮겨 담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팍스경제TV의 주식 파프로였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주식에 관련된 내용을 전달 드리려고 조금 내용을 조합을 해봤는데요.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성공 투자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 오늘도 성공 투자 기원하는 부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란톡방 주식 파크를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고 대화방에 오시면 종목 관련된 내용과 자료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카메라 앱을 켜시고 우측 하단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주식 관련된 내용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